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이종훈의 사내정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대량 실직시대 직장 생존 전략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해고는 좀 일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좀 일시적인 변수가 있고 또 구조적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변수는 역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불경기 상황, 전 세계적인 불경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좀 더 구조적인 변수로는 이제 자동화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가 도입되고 있다. 이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취업자 증감, 실업자 추이 통계 자료입니다. 또 구직급여 신청자 지급액 추이도 좀 함께 표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전반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 60세대 이상 고령층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30, 40 세대는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거는 이제 그 50, 60 세대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부문에서의 단기 알바, 단기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반면에 30, 40 세대가 일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의미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 구직급여 신청자 지급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또 회복이 다 될까요? 좀 이제 구조적인 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판매량인데요. 뭐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그 보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 이제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는 부처별 대체 인력 비율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정부 부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존 인력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통계를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무원 4명 중 1명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단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전 분야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이제 봐야 되고, 특정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거의 모든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도로 회복이 되겠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몇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상당수가 재취업이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상당수는 영구적인 실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낮게는 30.4%에서 아주 높게는 55.7%,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도로 취업을 못하고 영구적인 실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죠. 그런데 해고는 어떤가요? 해고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퇴사가 타율적인 해고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선다든지 해서 자율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율에 의해서 해고되고 마는, 나는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뭐 거의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고가 됐을 경우에 이게 비단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맞벌이가 아니고 헛벌이 이제 가정의 경우에 그만두면 가정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퇴사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창업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성공을 지금 담보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퇴사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직장인들은 퇴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이제 이건 조사한 통계인데, 그러니까 직장인 76.4%가 퇴사 불안감을 느낀다. 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나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뭐 해고는 그러면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 하는 거예요. 뭐 구조조정으로 해서 해고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해고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 라고 이제 우리 모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사내 정치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만, 구제 대상이 있고 해고 대상이 있습니다. 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나 이런 그 한계선상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많죠. 예. 그런데 오너라인, 오너 기업의 그 오너라인에 속하는 인물들은 대략 구제 대상이 됩니다. 네. 반면에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오너에 줄을 선 것도 아니고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로 해서 딱히 끌어줄 사람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해고 대상이 되고 말죠. 이게 좀 냉엄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해고는 절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이 부당해고를 경험했다. 이제 이런 그 조사 내용도 있어요. 이건 인크루트에서 이제 조사한 그런 내용인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죠. 예, 뭐 대표이사의 갑질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에게 나는 을이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비록 을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가까운 을은 살아남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을들은 그냥 정리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어무태만이라고 억지부림,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퇴사를 시킬 때, 해고를 할 때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자가 있고 쫓겨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 중에는 그래도 역시 오너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알바생 경우도 뭐 부당해고가 상당히 있는데, 뭐 이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의 딸이 해고될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오너하고의 그 친소관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이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비가 가능할까 하는 거죠. 네. 자, 사내 정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 대목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사내 정치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해고가 일상화된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력은 기본입니다. 뭐 실력도 없는데 그야말로 뭐 사내 정치만 잘해서, 아부만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거 장담받기 어렵습니다. 네. 실력은 있는데 아부를 안 한다. 예. 뭐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좀 버틸 가능성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부와 영 거리가 멀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아부까지 잘한다. 이러면 이제 더욱더
오너 입장에서는 아끼게 되고 오너 라인으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아부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충성심이기도 합니다. 네. 조직에서 그 오너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이런 구조조정 국면에서 끝까지 살아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도 모두를 다 쳐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 나에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충성심 높은 사람하고 일을 해야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으면서 회사가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뭔가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아부는 충성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게다가 아부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해고 대상이 되겠죠. 네. 자, 이런 냉엄한 현실, 참 불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이런 이제 보드 게임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좀 자료를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산타 컴퍼니의 이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좀 성격이 좀 까칠한 독단적이고 그런 리치몬드라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산타가 어떻게 평가 내리는가 이제 하는 게 나와 있고, 네. 성격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긴 하지만 역시 실적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예, 덕분에 경영위기도 많이 넘겼고 말이야. 그런 글을 해고시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산타가.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아부꾼 얘기입니다. 네, 부비라고 하는. 예. 자, 부비에게 아부를 받으면 은근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직급이 높아 임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부비를 해고하는 건 역시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 게임에서는 그 모든 캐릭터를 뭐 이 산타께서 참 어여삐 여기셔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해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네.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아부를 잘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능력도 출중한데 아부도 잘한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높다. 이럴 경우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힘든 직장 생활이죠. 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해왔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하루 즐거운 직장 생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